다 푸셨죠? 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취득세 표준세율을 물어봤습니다. 다른 걸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표준세율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1번은 뭐에 동그라미? 아니죠. 그렇죠. 이것만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주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왜? 신축이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은 세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2번은 뭐에 동그라미? 그렇죠. 자, 기부면은 어디에 들어가요? 증여에 들어가니까 815라고 적어야 돼요? 증여니까? 그 다음에 뭐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렇죠. 사회복지법인의 밑줄을 그어야죠. 왜? 증여는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면 복지법인이면 비영리 아니에요? 비영리니까 8로 가야 되니까 여기도 2.8%죠. 그죠? 3번은 뭐에 동그라미? 그렇죠. 경매에 먼저 동그라미를 치고 가야죠. 자, 경매면은 무슨 취득? 유상. 유상이니까 이제 물건 봐야죠? 물건이 뭐예요? 주택입니다. 주택이니까 이제 뭐 봐야 돼요? 금액 봐야죠. 9억이니까 몇 프로? 3%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을 봤더니 뭐에 동그라미? 분할. 분할이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2.3%죠. 38선 할 때 3이니까. 그 다음에 5번은 뭐에 동그라미? 상속. 상속이니까 38광땡. 그 다음 뭐에 밑줄? 건물. 농지다 아니다? 아니니까 8로 가야죠. 그러니까 2.8%죠. 그럼 가장 낮은 것은 4번밖에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다? 취득이다. 취득세니까. 그러니까 취득부터 동그라미 치고 가시라고요. 그래야지만 실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자,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뺀 세율. 자, 이게 아닌 것 찾으라고 지금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요. 표준세율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자고요. 자, 표준세율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등기가 돼야죠. 표준세율이 되려면. 기준세율을 뺄지 말지는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나중에. 그러면은 일단 1번을 봤더니 뭐의 밑줄?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로 취득을 하면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이죠. 일단. 그 다음에 2번은 뭐의 동그라미? 분할의 동그라미. 자, 분할로 취득을 하면 등기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무슨 등기? 분할 등기. 그러니까 역시나 표준세율. 기준세율 뺄지 말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3번에 봤더니 뭐의 동그라미? 환매. 환매면은 등기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등기하니까 역시 표준세율. 4번은 뭐의 동그라미? 이전의 동그라미. 이전이면은 건축이죠? 건축이니까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세율. 그 다음에 5번은 뭐의 동그라미? 개수. 자, 개수가 나왔는데 세율 문제니까 뭘 봐야 돼요? 면적 봐야죠. 면적. 면적을 봐야죠. 봤더니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대요. 등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얘는요. 기준세율이네요. 그럼 답은 5번이겠죠. 그죠? 자, 참고로 재산분할은 내 거 가져왔다 남의 거 가져왔다. 내 거 가져왔으니까 기준세율 빼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가 표준세율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답이 나왔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분할인데 본인 지분을 초과한 게 없대요. 본인 지분을 초과한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누구 지분만 가져온 거예요? 본인 지분만 가져온 거네요. 그러니까 기준세율 빼야죠. 환매는 그 자체로 누구 거 가져왔어요? 내 거 가져왔으니까 기준세율 빼야죠. 이전을 했는데 종전 건축물가액을 뭐 하지 않았대요? 초과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새로운 부분이 없죠? 새로운 부분이 없으니까 기준세율 빼야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요 앞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접근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죠.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봤더니 뭐 하래요?
신고하고 납부하래요. 언제까지? 그런 말은 없네요. 자, 그런 말은 없는데 보니까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라는 말이 나왔으면 딱 한 단어. 가산세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참고로 이건 며칠짜리예요? 60일짜리죠. 60일짜리죠? 왜? 무상자 없고 그 다음에 등기자 없으면 전부 다 며칠? 60일짜리죠. 자, 이번에 봤더니 뭐 하래요? 신고하고 납부하래요. 언제까지? 3개월. 자, 3개월이 나왔습니다. 그죠? 3개월이 나왔으려면 앞에가 무상자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달에 말일자가 나왔어야죠. 근데 달에 말일자가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죠? 참고로 상속은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고 이건 맞는데 3개월, 6개월, 9개월이면 무상이 맞죠? 그리고 개월수로 가면 무조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달에 말일자가 나와야죠.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죠. 3번에 봤더니 뭐 한대요? 가산한대요. 가산세 문제구나. 그래서 봤더니 몇 프로? 20%입니다. 우리 가산세에서 20%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무신고밖에 없죠. 근데 앞에 보니까 법인이 장부가 없답니다. 장부가 없으면 20%짜리가 아니라 10%짜리가 돼야죠.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0%라 그랬으니까. 아시겠어요? 4번 보죠. 4번에 봤더니 뭐 한대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입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취득세 부과해야죠. 그죠? 이게 양도소득세 문제였으면 맞아요. 근데 취득세에서는 당연히 부과해야죠. 왜? 산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샀겠죠. 5번에 봤더니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무엇을 하면? 수정신고를 하면. 그죠? 그래서 봤더니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걸 고쳐서 다시 신고했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뭐 하기 전에 경정하기 전에 다시 고쳐서 신고하면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겠죠. 오래됐어요. 우리 배운 지.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죠.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례 문제가 나오면 문제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문제 읽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 읽고 여기 들어가죠? 다시 문제 또 봐야 돼요. 두 번 볼 일 하지 말라고요. 밑에서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위로 올라가자고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1번 봤더니 뭐예요? 과세표준을 물어봤네요. 이제 과세표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로 가보죠. 가봤더니 무슨 등기예요? 전세권 등기입니다. 자, 전세권 등기니까 과세표준은 전세 금액이 돼야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0.2%네요. 자, 그러면 전세 금액은 얼마? 3억이네요. 그러면 6억이 아니라 3억이 돼야죠. 두 번째, 세율이 1000분의 8이래요. 택도 없죠? 1000분의 2가 돼야죠. 0.2%가 돼야 되니까. 3번에 보니까 납부할 세액이 6,000원이래요. 자, 그러면은 3억 곱하기 0.2%는 얼마입니까? 얼마? 60만 원이죠? 안 되면 20%부터 출발하세요. 3억에 20%면 3억에 20%면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에요? 6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6천. 그러면 2%면 600. 그러면 0.2%면 그래요. 60만 원이 돼야죠. 6천 원이 아니라 6천 원 미만일 때가 6천 원인 거고 이거 실제 우리 기출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납세무자는 을이래요. 자, 전세권 설정입니다. 설정이니까 누가 납세무자? 전세권자가 납세무자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세권자가 누구냐고요? 그렇죠. 을이
갑 소유의 부동산에다가 설정을 했으니까 을이 납세음자네요. 그러면 4번이 답이겠네요. 5번을 봤더니요. 주소지래요. 무조건 틀렸죠? 그죠? 부동산에다가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가 돼야죠. 누구누구 주소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무조건 틀린 문장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하나 가지고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한 번만 봐서는 안 돼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해서 반복해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이 가능해져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 풀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다시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주 보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 5번 문제를 보죠. 등록면허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없대요. 50만 원 이하짜리 차량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차량 취득은 취득세를 낸다, 등록면허세를 낸다. 취득세를 낸다. 차량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근데 그게 얼마니까? 50만 원 이하니까 면세점에 해당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1번은 틀렸죠. 그러니까 원래가 만약에 이게 100만 원짜리였으면은요,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왜? 면세점에만 해당하지 않으면은 차량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거죠.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50만 원이다 보니까 취득세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있다라고 해야죠. 2번을 봤더니요. 가산세가 부과된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신고는 안 했는데 납부를 했대요. 뭐 한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고 의제제도.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죠. 3번에 봤더니 등록면허세가 안 나온대요. 뭐는? 묘지는. 맞죠? 등록면허세니까 맞잖아요. 취득세였으면 틀렸겠죠. 4번 봤더니 1000분의 15가 나왔습니다. 뭔데? 상속인데 상속이면 38, 8이 나왔어야죠. 상속이면 38이잖아요. 5번 봤더니요. 변경전가액으로 간대요. 무조건 틀렸죠. 변경 나오면은요. 변경 후 또는요. 변경된 이렇게 나왔어야죠. 변경 후나 변경된이 나왔어야죠. 앞에 보니까 감가상각이 나왔습니다. 감가상각이나 자산 재평가가 나오면 무조건 바뀐 금액으로 가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고. 이것도 기출지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주 나오는 기출지문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 부분 정리할 겁니다. 1, 2월 달에 재산세 했던 내용 미리 듣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